안녕하세요. 일산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한성부동산 전현재입니다.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번져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제 팬데믹으로 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경제 활동이 지금 거의 멈추다시피 하고 있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조차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동향 안 올려주느냐 뭐 이러신 분 계셔서 그냥 최근 분위기 한번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이 3월 27일이에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게 1월 20일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대구 힘내 이러다가 2월 20날 서울 확진자가 엄청 가파르게 상승된 그날, 그때는 수용성 규제하고 겹쳐서 일산으로서는 수용성 규제가 더 가격을 또 거래량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코로나 서울 확진자 발표 급등한 그런 이유들로 해서 아마 그게 이제 조금 슬로우 다운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3월 10일이 이제 팬데믹 이야기가 나왔죠. 세계적으로 이제 그 전염병 감염 그걸 WHO에서 발표한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3월 중순 16일이 월요일이네요. 3월 16일부터 3일 동안은 제가 좀 바쁜 편인 부동산인데 3일 동안은 정말 조용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것들은 뭐 임대차나 뭐 문의나 이런 것들은 또 꾸준히 이어져요. 그럼에도 거래가 이제 계약으로 이제 진행되는 클로징은 지금 좀 어려워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까? 과연 부동산이 오를까 내릴까? 이런 거는 알 수 없어요. 그건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불안한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과거의 사례하고 다른 게 지금 이렇게 양적완으로 돈을 풀어 제끼고 한국은행에서도 금융기관에서 원하면 돈을 원하는 데 다 풀어주겠다 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도 금까지 내다 팔아서 현금화하고 있으니 예전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금이 축적이 됐었잖아요. 금 모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예전하고 동일한 모델은 물론 아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모든 경제 활동이 멈췄어요. 거의 멈추다시피 했죠. 개인, 자영업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기업, 중견기업 물론이고 대기업도 그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인도 공장, 브라질 공장, 전부 이런 그 해외 그런 그 공장들도 다 가동을 멈추고 수출도 다 멈추고 모든 것들이 그냥 정지, 스탑이에요, 스탑.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중요한 변환점을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손님이 오셨네.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의 향방뿐만 아니라 경제의 향방 자체가 이제 이 코로나가 얼마나 장기화되느냐에 지금 달려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변환점으로 저 주관적인 생각은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이 타이밍이 지나면 아이들의 개학이 와요. 4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또 진행이 더 연기가 될지 그때 4월 6일에 개학을 하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개학을 한 이후에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뭐 증가세 없이 잡힌다 그러면 국내에서 코로나에 대한 진정은 금방 될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그거가 진정이 된다고 해서 확진자가 없다거나 종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래프는 꺾였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돌발 상황이 나온다면 어떤 학교 한 개, 두 개를 휴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학교의 휴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졌고 또 다시 확진자가 나와서 또 휴교령이 내려졌고 이런 식으로 학사 진행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없으면 그거는 전국구에 걸친 학사 진행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 뭐 교환 학생을 포함해서 그럼 이제 국내뿐이 아니라 국외에까지도 그 개개인의 학사 일정이 그냥 1년을 꾸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4월 6일에 개학을 못하면 지금 여름방학이나 이런 방학의 그 일정도 다 이제 좁아지고 수능도 연기되고 이러면서까지 그 지금 교육부에서 보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지금 이제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걸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뭐 등록금 돌려달라 이런 것도 뭐 제기하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더 이상 확산되는 것들은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해요. 초기에 코로나 확진자 1번 시작한 중국 2달이 되면서 이제 꺾임새가 꺾였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그 바른말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는 걸로 결정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도쿄를 봉쇄해야 되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말 비겁하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세계 100여 국이 넘는 나라에서 국경을 폐쇄해서 아니면 또 우리나라에서 그 들어오는 항공기를 또 받지 않고 격리를 시키고 뭐 이러던 나라들이 진단키트 달라고 서로 아우성이잖아요. 진단키트를 그게 말하는 시젠 같은 경우에 연일 상을 치죠. 그리고 또 그 어딘가요?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데서 지금 7월에 그 이제 임상 들어갈 거다, 개발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연일 상을 치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요동을 쳤다가 지금 이 모든 경제가 스탑인 상태이지만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완전 다우가 폭락을 하다가 84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11%뭐 폭등을 보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지금이 돈 벌기 제일 좋은 때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연일 등락을 반복하는 그거를 보면서 이런 불안함이 제로금리가 된 상태인데 요즘에 채권금리 올라가고 대출금리도 되게 그 불안한 그 조짐을 보였죠. 지난 일주일 아마 채권금리가 많이 변화돼서 기존에 계약했었던 분이 우리가 이제 등기를 칠 때 그 적용되는 채권금리도 그 일주일 동안은 되게 변동이 심했던 걸로 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보는 것보다는 어떤 현상, 일어날 현상, 앞으로 어떤 일이 예견되어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4.15 총선이 눈앞에 있는데 총선은 바이러스에 묻혀서 도대체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지만 서로 자리 뺏기 경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어떤 공약을 하는지는 더더욱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총선의 이슈가 부동산에 흘러들어오는 건 안타깝게도 지금은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들로 뉴스가 도배가 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양적 완화로 돈을 풀었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갈까 생각하면 결국은 또 이것 때문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사실은 내리지 못하고 고정을 시켰는데 미국에서 0.5를 내려서 뒷북치듯이 그 금통위 급하게 0.5를 내려서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정부의 고민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금리를 더 내리면 이 부동산 더 난리가 날 텐데 이런 상황에서 했었겠죠. 이렇게 돈을 많이 푸는 거는 결국은 그 경제가 돌아가게끔 만드는 방법이지만 그 지금 19번째 규제에도 잡지 못했던 부동산에 결국은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통제가 우리보다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문화도 다르고 또 그 다음에 그 의료 체계 시스템도 다르고 그래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이제 경험치로는 한 2달 정도 되면 그래프가 이제 하락으로 꺾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팬데믹이 3월 10일 정도였으니까 한 4월 정도 돼야 미국이나 유럽 등 그 전 세계적인 남미를 비롯해서 다 이게 이제 그래프가 꺾일지 거기는 또 이렇게 동일한 모델이 되지 않을지 그런 것들이 4월 말이나 돼야 좀 나타날 것 같고요. 또 국내 상황도 4월에 계약을 해서 한 2, 3주 정도 잠복기 2주 14일 정도를 포함해서 그 정도가 돼서 더 이상 커지지 않으면 우리가 종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장을 통제하는 거라고 저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은 부동산뿐이 아니라 모든 경제가 지금은 정지하고 있지만 부동산이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나 이렇게 다시 꿈틀거릴 수 있는 요인들은 곳곳에 산재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게 부동산 상승론자도 있고 부동산이 대폭락을 한다고 유튜브에 보면 오를 때는 오를 때 편승하고 내릴 땐 내려가는 거에 편승해서 조회수 늘리는 유튜버들 많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전문가도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폭락이 와서 이게 뭐 그 지금의 공포로는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 우리가 외환위기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폭락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급등하는 것도 정말 문제여서 계속 부동산을 잡으려고 했지만 폭락을 해서 집값이 폭락을 해서 담보가치가 떨어져. 그러면 지금 은행 같은 게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파산이 나오지 않을까요? IMF 때처럼? 가계 경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출이 이렇게 많이 엮여 있는데 전부 다 그냥 깡통 주택 되고 뭐 담보가치 하락돼서 은행 대출금 하나도 못 갚고 이런 그 상황도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든 상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이제 좀 컨트롤이 돼서 정말로 여름에는 날씨도 온화해 따뜻해지면서 우리가 진단 약도 개발이 이제 우리가 되고 그래서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오르겠다 내리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뭐 제가 뭐 이렇게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으면 너도 어쨌든 결국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부동산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지금 이렇게 폭락을 하려면 금매가 나오든지 내가 지금 팔아야 되는 거 가격 더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건이 1도 없어요. 그게 지금 현재의 시장 분위기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행복한 시간 되세요, 좋은 날 되세요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건강한 날 되세요, 건강한 주말 되세요, 뭐 이렇게 인사드리거든요. 모쪼록 다들 건강하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트러블 없이 잘 마무리 진정되는 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동참해서 우리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힘들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요새 이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살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살자 자꾸 이렇게 주문을 외워요. 저한테 자꾸만 세뇌를 시켜요. 근데 뭐 어떤 게 다 답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